안녕하세요, 티켓시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TKC 숑나입니다. 2월 1일 월요일자 추천 게시글 살펴보겠습니다. 장거리 모델 3와 기름차 비교라고 이제 크크님께서 공유해주신 글인데요. 570km를 운행했을 때 이제 모델 3 롱레인지와 파나메라를 이제 비교를 해주신 거예요. 결과를 일단 한번 보면요. 모델 3 롱레인지는 이제 슈퍼차저로 충전하셨을 때 2만원 정도가 나오셨고요. 톨비가 11,600원, 그래서 합계 31,600원이 나왔는데,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의 기름값이 나온 거고요. 톨비는 23,200원, 정확히 2배죠. 50% 할인 받았으니까. 그래서 합계가 123,200원이 나와서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4배 정도? 약 4배 정도가 더 많이 나온 거거든요. 570km 운행했을 때의 네. 비교네요. 아, 순수하게 슈차 충전이 아니고 네, 파워큐브도 있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약간의 집밥과 네. 이제 외부에서 충전을 또 해야 되니까 그때는 네. 슈퍼차저 네. 이런 개념인 것 같네요. 네. 일단 비교 대상 차량 자체가 제 기준이라서 감안하고 봐주시면, 그래서 다음 차는 무조건 모델 S 리프레시로 가야겠다고. 그러니까 유지비만 놓고 봤을 때 워낙 경제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기준인 거고요. 네. 앞으로도 전기차의 충전 비용은 계속 급속 기준으로 계속 높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 갭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댓글 한번 볼게요. 네, 공민님께서는 파나메라는 휘발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름 연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디젤 차량이랑 비교해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그래서 파나메라는 일반 승용차보다 2배 더 기름을 많이 먹으니까. 네. 파나메라를 제가 운행해 본 적이 없어서 일반 기름차보다 2배나 더 많이 먹는 차량인 거네요. 차량 특성 자체가. 네, 여기 연비 좋은 디젤을 적용하면 기름값이 4만원 적용하면 되니까 그래도 반값이네요. 그러면 디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차이가 많이 줄어들겠는데요. 똑같이 톨비는 23,200원이 나올 거고요. 이게 10만원이 아니라 4만원 정도가 나오면 63,200원이니까 절반 정도가 되는 거죠. 땅콩왕님께서는 지인분께서 퍼포먼스로 구매했는데 세컨 펀카로 이용하려다가 데일리카로, 그러니까 메인카로 바뀌었다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네. 대부분이죠. 세컨으로 샀는데 메인이 되는 마법이라고 해서 메인이 네. 되고 또 네. 다른 세컨카로 테슬라를 구입을 하는. 그렇죠. 이제 테슬라 컬렉션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크크님께서는 파나메라가 있어서 펑카가 필요 없어서 롱 레인지를 구매했는데 롱 레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만족감을 주는 생각도 못했다고. 네. 여기 지인분도 포르쉐나 M3 타는 분들이라서 퍼포먼스로 제로백 재미 좀 볼까 했는데 막상 타보니까 제로백보다는 경제성이 눈에 번쩍 띄어서 내연차들은 그냥 모셔두고 산다고. 한 번씩 새 차로 나오는 게 전부. 그러니까 전기차가 메인카가 됐다라는 거죠. 네. 세컨으로 생각했는데. 전기차의 장점 중에 네. 또 진동이 없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정차 중에 덜덜덜덜 거리는 네. 엔진차의 그런 특유의 진동이 있잖아요. 물론 네. 요즘은 정차 중에 시동이 꺼지지만 네, ISG가 또 있죠. 다시 출발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근데 더 심한 진동이 일어나고. 그 차를 일반 내연차를 오래 타셨던 분들은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네. 이제 전기차를 타셨던 분들이 내연차를 우연히 타거나 대차를 하거나 그렇게 제 겪어보면 개인적인 경우기는 하지만 저는 네. 내연차를 탈 때도 네. 항상 진동이 적은 차를 탔어요. 그래서 휘발유. 디젤차는 절대로 안 탔고 네. 휘발유 차에서도 진동이 좀 적은 그런 네. 모델 네. 그런 걸 선호했었거든요. 내연차 타시는 분들이 신경 안 쓴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개인 차다. 네, 내연차를 탐에도 불구하고 진동이 싫으신 분들은 휘발유를 선호하시고, 그렇죠. 네, 경제성을 따지시는 분들은 디젤을 선호하시고. 그렇기도 하고 네. 전혀 신경을 안 쓰셨던 진동 같은 건 별로 거슬리지 않는다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네. 전기차를 타시다가 내연차를 딱 타시면 진동이 이렇게 심했었나? 네. 심하면 경운기라는 소리까지 하시고 이러잖아요. 다음 댓글 볼게요. 남부자님 글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600km 이동 시 디젤로 4, 5만 원 정도 들어가신다고. 슈차로 같은 거리를 운행하려면 33,000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이제 남겨주신 거예요. 파나메라는 좀 연비가 안 좋은 휘발유 차량이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비교였고요. 일반적으로 디젤이랑 비교하면 디젤 연비 좋은 차량은 4, 5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또 슈차가 아니고 그냥 일반 급속 충전기로 하면 좀 이거보단 금액은 저렴하잖아요.
생각해보면은 한 절반 정도? 전기차를 처음 사시는 분들한테는 네. 이런 경제적인 측면이 좀 유인 요소가 되는데 네. 전기차를 타다 보면 정제성보다는 네. 차의 성능이나 편의성, 특히 오토파일럿, 네, 오토파일럿. 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장점으로 다가오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도 랜디님 말씀을 동의하는 게 충전 비용이 아무리 비싸지더라도 기름차로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 진동과 그 기름 냄새 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반응성이 좀 느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 때 오토파일럿 없는 부분도 있고요. 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충전 비용은 점점 올라갈 거긴 한데 네, 적응이 이미 된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쓰다가 다시 피처폰 쓰라고 하면 못 쓰잖아요. 네네. 파나메라와 모델3 롱레인지 570km 주행 시에 이제 들어갔던 비용들 비교해 주신 글이었고요. 이 내용 살펴보면서 내연차와 전기차도 간단하게 내용 말씀드려봤습니다. 정보 공유해주신 크크님 감사합니다. 다음 글 볼게요. GV70 대 모델 Y 토갱님께서 올려주신 글이고요. 두 차종 중에서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를 남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GV70하고 모델 Y 비교하는 네. 그런 영상을 한번 찍은 적 있잖아요. 네. 그거 2탄 네, 2탄 쪽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토갱님께서는 네. 일단 장점은 오토파일럿, 그다음에 유지비, 고장률이 적고 감가가 좀 덜 되는 거고 사고 시 안정성 맞습니다. 장점이에요. 네네. 모델 Y 이제 단점은 뒷열 승차감이 안 좋다고. 이거는 아직까지는 시승을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체험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뒷좌석 와이프와 아기를 생각하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승차감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요. 실내외 고급감 이거는 개인 취향인데 GV70 쪽이 더 마음에 드시나 봐요. 누가 봐도 와이프처럼 생각할 건 맞는 것 같다고. 와이프분은 GV70 실내가 이쁘다고 하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네. 테슬라 쪽이 좀 더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네. 객관적인 눈으로 봐라 그러면 저도 GV70에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아 버튼만은. 아니요, 그냥 전체적으로. 아 전체적인 느낌. 네, 전체적으로 네. 느낌. 마감, 고급감 이런 것들. 마감, 네, 뭐 마감은 네. 사실 요즘은 테슬라도 마감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실내 마감, 네, 물론 GV70 쪽이 나아요. 아, 네. 네, 전체적인. 마감, 네, 전체적인 네. 마감 다 인정을 하는데, 네. 그리고 고급감도 객관적으로는. 객관적으로. 근데 우리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단순함이 주는 미학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테슬라를 좋아하는 거지. 네.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네, GV 쪽이죠. 아, 근데 저는 제 주관적으로는 네. 네, 저는 적응이 돼서 그런지 그냥 모니터 네. 하나만 있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네.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유저 네. 인터페이스 측면이 아니라 네. 그냥 감성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네. GV70이 낫다 이분 말씀도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고급감이니까요. 고급감은 GV70이 더 좋다. 네. 이거는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충전의 번거로움. 그런데 이제 충전기가 16대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주유보다 편합니다. 주유소 안 가셔도 됩니다. 기름 냄새 안 맡아도 되고요. 네. 그리고 사고 시 국산차보다는 렌트나 비용 처리 부담이 애매하여 깔끔하지 않아 보인다고. 이거는 지금 짐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건 오해입니다. 네, 이건 오해시고요. 일반 내연차랑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사고 네. 대차 하시는 거랑 네. 동일하기 때문에. 네, 이건- 다만 이제 다른 점은 네. 국산차는 사고 대차를 할 때 BMW를 탈 수도 있고 벤츠를 탈 수도 있고요. 렉서스를 탈 수도 있죠. 네. 근데 테슬라는 테슬라만 타고 싶어진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네. 네, 이것도 경험을 안 해보셨으면 이해하시긴 힘드실 텐데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오토파일럿이 없는 차를 탈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면 네, 네, 그것 때문에 다른 차에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네, 그래서 사고 시 단점을 살펴보면 다른 테슬라 차량으로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좀 불편한 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다른 건 다 동일합니다. 댓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제이스님은 GV70이 트렁크가 좀 작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슬라임님께서도 차를 보셨나봐요. GV70 보셨는데 3명 기준 모델 Y는 패밀리카가 가능한데 GV70은 패밀리카가 좀 안 될 것 같다고. 네, 차량 크기가 Y보다는 좀 작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희 모카 시승기 좀 언급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모델 3보다 더 딱딱하다고 합니다. 도로의 맨홀이 원형인지 사각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민감하게 전달이 되나 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승차감에 대해서는 너무나 주관적이잖아요. 네. 딱딱한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물렁한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타보기 전까지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네. 현재로는 짐작인데 스타일은 딱딱한 스타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전체적인 승차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승차감이 가장 걸릴 때가 네. 언제냐면 과속 방지턱 넘을 때와 울퉁불퉁한 도로 지날 때.
그럴 때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가 아니면 사실 테슬라의 승차감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만족을 굉장히 하고 있어서 아, 승차감에 네. 대한 저는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여기 손이가님 댓글을 보니까 GV70 압승이 아니냐고, 사고 시 안정성은 모델 Y가 무거워서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뒷문 열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GV70이 더 안정성이 높을 것 같다고. 문 안 열리는 걸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그거 말씀하시는 건데, 아, 이건 또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 네. 지난번 그 사고에서는 네. 문이 지금 내부에서 못 열어서가 아니라 네. 외부에서 못 열어서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다른 거죠. 사고가 나면 네. 문이 안 열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네, 찌그러졌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모든 차가 다 동일하지 않나 생각을 맞습니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건 억울성이 너무 많았어요. 테슬라 관련된 기사를 쓰면 좀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사고도 연관시켜서 하면 누구나 다 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억울성이 좀 많았다는 하지만 생각이 들었어요.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죠. 뭐냐면 어떤? 모델 X 같은 경우에 손잡이가 네, 일반적인 내연 차량들하고는 다르게 생겼잖아요. 네, 잡을 수가 없잖아요, 손으로. 네, 한마디로. 네, 터치나 푸시 방식이기 때문에 네. 잡아서 당길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는 그런 네. 측면은 분명히 있었고. 그렇죠. 그 부분은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 네. 보는 사람은 문을 어떻게 열는지 몰라요. 네네네. 네,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 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을 때 네, 외부에서 어떻게 열어야 되는가. 네, 이거는 이게 전원 차단의 문제가 아니라 네, 문 여는 방식의 문제거든요. 네. 이런 거는 사실 개선이 되거나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죠. 네, 실제로 테슬라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문이 안 열려서 안정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하기 특히 모델 3나 Y 같은 경우에는 네, 물론 이제 직관성은 떨어지지만 네, 외부에서 열 수가 있으면 잡아당길 수 있는 손잡이가 있는 거죠. 네, 일반 차량하고 좀 다르게 생겼을 뿐이지 네. 누르면 튀어나오니까 네. 이제 그것만 알면 잡아서 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고시 안정성 측면에서 네. 물론 GV70이 조금 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 여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하지만 큰 차이는 없을 거고요.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승객을 잘 보호해 주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모델 Y 압승이죠. 별 5개죠. 네네. 네, 5개도 급이 있는데 완벽한 5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다음 댓글 볼게요. 고구마 쌤님은 GV80 결함을 보면 GV70도 베타 테스트 끝나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다음 댓글 볼게요. 낙엽비님께서는 감가상각은 전기차 신기술 적용이 해마다 빨라서 장기적으로는 GV70 감가가 작을 수도 있다고. 제네시스 모델은 풀체인지 기간이 긴 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고급감이나 단차 옵션 AS는 GV70이 압도하고 주행 성능이나 오파, 소프트웨어 쪽은 모델 Y가 낫다고. 그래서 UGB 부담되시면 Y, UGB 부담이 안 되시면 70도 좋은 선택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감가가 전기차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해마다 신기술이 적용돼서 신모델이 나오면. 근데 네. 의외로 테슬라는 신모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모델이 감가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네.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고 디자인 변경도 크게 없어서 그래요. 네. 외부 디자인.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기차는 잘 모르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감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 새우백곰님께서는 시승도 해보셨다봐요. GV70 시승도 하셨는데 트렁크가 너무 작고 뒷자리도 너무 작아서 인테리어 빼고는 좋은 게 없었다고. 뭐 승차감은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요. 일단 차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운 거 말고는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맨헌트님은 솔직히 1번 단점은 아이가 승차감에 예민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네요. 네, 공기압 40에 세팅 후 통통거림 없이 부드러워졌다고 하고요. 모델 3 같은 경우에 Y는 더 부드럽지 않을까 생각하신다는 거고요. 맨헌트님은 아이가 4살인데 모델 3 승차감 모르고 그냥 좋아해서 모델 Y로 갈아타시려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네요. GV70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프라다폰 아시죠? 네. 피처폰인데 좀 고급스럽게 나온 피처폰이잖아요. 네. 그런데 스마트폰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스마트폰하고 비교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을 살까요? 프라다폰을 살까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스마트폰을 추천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을 경험하고 테슬라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전혀 고민거리가 아니거든요. 승차감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써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확히 그렇죠. 어떤 점이 더 좋은지 모르니까 그렇죠. 기존의 내 경험 안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거고요. 맞아요. 스마트폰을 이미 쓰고 계시는 분들은 프라다 폰이 아니라 뭐 루이비통 폰을 준다고 하더라도 네, 선택을 안 하실 거거든요. 이제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네. 아이폰이 등장을 하고 그때 프라다폰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폰을 살까 프라다폰을 살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프라다폰이 나온다면 네. 그것도 피처폰으로 나온다면 네. 과연 선택할 사람이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똑같은 비율을 자동차에 비유를 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토파일럿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오토파일럿 없는 차량을 내놓는다면 아무도 안 살 거다. 그때는. 네. 네, 지금은 이제 모르시니까 사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네. 그래서 테슬라의 힘이 엄청나고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것 자체도 엄청난 메리트일 뿐더러 네. 계속 기능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네. 더더군다나 오토파일럿이라는 부분에 대한 편의성은 경험을 해본 다음에는 없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 3자 입장에서 제가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주관적인 부분이니까 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GV70 대 모델 Y 고민하시는 토객님께 의견 전달해 드렸고요. 댓글도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가 드린 조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